안녕하세요. 독서덕후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서부터 경매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을 사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형, 저가형 빌라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제 친구들은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아파트 값이 얼마만큼 올랐다더라. 그리고 아파트 시세 차익이 너무 좋게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속상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무리를 했었더라면 아파트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잘 몰랐기도 했었고 대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집을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참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반성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모델하우스에 놀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갖고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계약금만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못 들어가더라도 전세를 줄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막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상담사분께 물어봤어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을 할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더니 상담사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제 소형, 저가형 주택일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서 뭐 몇 평방미터, 그 다음 금액에 따라서 무주택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 요건이 맞아가지고는 제가 청약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갖고 청약을 하면서 집값을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재테크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보면서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건축이라든지 갭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도 가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동산은 그렇게 잘 다녔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이렇게 투자가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재테크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을까 또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소액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방 아파트 투자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경매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경매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도 그랬고 명도라는 부분이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자체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누구든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의 영역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책에서 보면 남의 돈을 이용해야 되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고 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책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저희가 집을 살 때는. 근데 대출을 받게 될 때 거기서 사인하는 게 부분에 보면 제가 만약에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잘 갚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그걸 갚지 않게 되면 경매로도 넘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저희가 대출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대출을 받으면서 그 사실을 몰랐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도 너무 빽빽하게 적혀져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인 받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제가 사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담보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은행에서 이제 있는 예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돈들이에요. 국민들이 저축한 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은행이 잘못되게 되면 이제 나라의 경제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으로 경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만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기 좋게 명도라는 시스템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경매도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경매 투자를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경매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경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경매 투자는 한번 배워두면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소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학원에 등록했는데요. 저도 잘 몰라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그때 상담을 받으면서 그 상담해 주신 분이 얘기하시기를 꾸준히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하고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투자를 했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이익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매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부동산의 한 방법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매를 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배워가는 내용들을 나중에 유튜브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매를 관심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